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이 요새 지금 죽어나가요. 그렇죠. 대기업 부분의 코퍼레이트 인컴도, 그러니까 기업 이익도 정체고 경제 내수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실은 부실이 쌓여서 허덕이는 대기업이 늘어나면서 그 대기업도 더 이상 그 대기업 노동자들한테 줄 수 있는 그 룸이 점점 작아지니까 이게 지금 그 사람들도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거대로 경제적인 다이나믹스로 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어떻게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조선업체다고 치면 조선업체 사실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원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한 3년, 4년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자꾸 업 앤 다운, 단기적인 업 앤 다운을 보지 말고 우리가 했어야 되는 숙제를 하자는 거예요. 이 대표님께서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실업보험 늘려놓자. 지금 40대, 50대 회사를 20년 다니다가 관뒀지만 그 사람들한테 주는 실업보험이 캡이 150만 원이에요. 6개월인가 8개월 지나면 끝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체제거든요. 근데 젊은 층은 알아. 왜? 자기가 몇 번 그 해고를 당하면서 이걸 받아보니까 알잖아요. 심지어는 보니까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실업보험에 대해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던데 더 강화돼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소위 그 고용 조정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국가가 일정 기간은 그 사람으로의 완전히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그 룸을 그게 뭐 가정이면은 이제 아동 수당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장 큰 문제인 노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 하나씩 다른 나라는 다 갖고 있는 빌딩 블락인데 한국은 이게 그 이루 치면은 이렇게 하나씩 쑥쑥 빠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국민이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만 사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맨날 다른 나라 돌아다니면 이렇게 비교를 왜 다를까 자꾸 물어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는 다 갖고 있는 것만 이렇게 하나씩 채워 넣어도 이 우리 임플란트죠.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고용이나 복지 쪽에 그런 게 많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많죠. 예. 네. 다른 나라는 당연하게 있는데 우리나라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공정한 경제, 시장 경제를 또는 사유재산 제도의 확립, 재벌이 맨날 뺏어먹는 게 그게 다 사유재산의 침해니까 그런 것들은 관료가 뺏어먹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사유재산 제도의 확립, 공정한 경제의 촉진 말고 다른 얘기 한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면 때문에 못 하신 것 같은 또 뭐냐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예요. 방금 말씀하신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그 나라의 생산성은 그 나라의 부는 그 국민들이 하나하나에 갖고 있는 능력의 합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기르는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 너가 1등이니 2등이니 3등이니 그 순위 매기는 데다가 투자를 하지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한 투자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같이 써도 얼마나 낭비가 많은 투자를 갖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거를 다 개인이 부담시켜놨어요. 그렇죠? 이것을 묶어가지고 공립대학교나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 있고 같은 돈을 써도 아니 우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과외비를 다 모아서 그걸 만약에 텍스로 만들어서 얻어다가 그걸 그대로 공립대학교에 투자를 해서 더 좋은 교수와 더 좋은 뭐 시설과 강의실과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좋은데 이거를 열심히 너는 누구보다 못했다고 따지는 데만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나오는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또 기업에서는 또 어디 다른 데 다니던 사람을 자꾸 쓰고 싶어 하고. 그렇죠. 요만한 예. 그 경력을 갖고 그거 써먹고 하니까 개발은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는 게 뭐가 정답이에요? 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을 기르는 방식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자율화하고 분권화되면 될수록 리더십이 중요해요. 근데 리더십이 그러면은 저같이 없는 사람 보세요. 등수 좋았기 때문에 서울대 간 것뿐이고 뭐 보고서 잘 썼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승진한 것이지 밑에 사람을 잘 끌어가지고 팀의 능력을 키워서 승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욕만 먹었지.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권한이 위에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승진하는 체제에서 살았던 것이지만 사실은 서양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밑에 있는 같은 동료들이나 아니면 부하들을 잘 이끌어 가지고 더 뛰어난 성과를 내는 그 능력 이 승진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식경제는 그렇게 돌아가야지 어떻게 시킨 거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망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얘기하잖아요. 지휘관의 가장 큰 그 임무가 뭐냐면 위에서 받은 직무를 아래에 전달하는 것이 지휘관의 직무인. 그게 지금 우리나라 조직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팀을 갖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 맨날 위에서 오는 지식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쟁은 전 세계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는 묶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싼 노동력 임금 갖고 하는 경쟁도 아니에요.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식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사람을 키우는 목표나 방법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뭐 닭이냐 달기냐지만 원청 하청인데 원청 들어가려고 순위 경쟁하고 앉았으니까는 사람들에 대한 진짜 능력을 키우는 교육은 못하기 때문에 막상 기업에서는 외국 사람보다 동시대 인권인데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진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바꾸지 않는 한 성장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어느 순간 삼성에서 사람을 뽑을 때 창의력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속 외우기만 했는데 무슨 창의력이 벼랑간 어디서 떨어지겠어요? 근데 창의력이라는 얘기를 이건희 회장은 계속 하는데 창의력이 뭔지를 그 임원들은 몰라요. 이건희 씨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제가 그 깜짝 놀랐어요, 저는 유리병에 그때. 들어가 있는 손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한편으로는 자기가 초법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거를 닥치고서 하는 사람을 원해. 근데 그 사람이 창의적이를 원해. 이 말이 돼요? 안 맞는 거야.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말 잘 듣는 사람들을 갖고 일을 하는 거죠. 그 창의력이라는 것과 이제 상상력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가끔 제가 합니다. 저는 그런 창의력이 있는 일을 해왔잖아요. 세상에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 상상력이라는 것에 인문학적인 베이스가 추가가 돼야만 창의력이 돼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보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사회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지식이 들어가서 지혜가 돼서 나와야 돼요, 다시. 근데 그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교육에서 누가 지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험은.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 지혜를 쓰려니까 지혜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소모되는 거죠. 그냥 있는 대로. 있는 것만 갖고 써야 되고 지식은 원래 어디다가 감춰놓고 창고 같은 데 놓고 하나씩 빼쓰는 거고요. 지혜는 샘물같이 아무리 퍼써도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봉 선생 보면은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자료도 안 보고 계속 끝까지 강의를 하잖아요. 내용들도. 이게 지혜거든요. 사실은. 경제학자가 이런 지혜를 갖고 이런 해안을 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했던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전복적 사고라는 것. 제가 그 전복이라는 말을 이 공 선생한테 쓰기가 상당히 좀 적절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전복은 저는 넘어진다는 얘기고 복은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엎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우리가 7.8기, 사전 5기가 전이 그 전자거든요. 그런데 그냥 엎어버리거나 모든 것을 부정한다든 이렇게 하는 차를 뒤집거나 체제를 전복하는 게 아니라 이 공 선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느끼는 것은 이 경제학자가 창의적이에요. 자기가 배운 경제학을 갖고 다음 대안을 만들어낼 줄 안다는 것이죠. 근데 창의력이 있는 경제학자한테 전복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크리에이티브한 경제 정책을 낼 수 있다라는 것.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기도 경제학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경제학자들 굉장히 딱딱해요. 수학자들 같이. 자기가 수치, 자기가 기억한 것, 네, 공부한 것만 갖고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교조적으로 이미 배운 거를 갖다 외워서 다시 쓰는 동네에 자꾸 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복이라고 말을 한 거니까 전 좋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전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 박사 단점들만 대포럼한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어차피 신문에 이 전복적인 인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과 끝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는 다 갖고 있는 것만 이렇게 하나씩 채워 넣어도 이 우리 임플란트죠.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고용이나 복지 쪽에 그런 게 많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많죠. 예. 네. 다른 나라는 당연하게 있는데 우리나라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공정한 경제, 시장 경제를 또는 사유재산 제도의 확립, 재벌이 맨날 뺏어 먹는 게 그게 사유재산의 침해니까 그런 것들은 관료가 뺏어 먹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사유재산 제도의 확립, 공정한 경제의 촉진 말고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이 요새 지금 죽어나가요. 그렇죠. 대기업 부분의 코퍼레이트 인컴도 그러니까 기업 이익도 정체고 경제 내수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실은 부실이 쌓여서 허덕이는 대기업이 늘어나면서 그 대기업도 더 이상 그 대기업 노동자들한테 줄 수 있는 그 룸이 점점 작아지니까 이게 지금 그 사람들도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거대로 경제적인 다이나믹스로 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어떻게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조선업체다고 치면 조선업체 사실은 이러던데 더 강화돼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소위 그 고용 조정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국가가 일정 기간은 그 사람으로의 완전히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그 룸을 그게 뭐 가정이면은 이제 아동 수당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장 큰 문제인 노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 하나씩 다른 나라는 다 갖고 있는 빌딩 블락인데 한국은 이게 그 이루 치면은 이렇게 하나씩 쑥쑥 빠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국민이 몰라요. 그럼 우리는 여기만 사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맨날 다른 나라 돌아다니면 이렇게 비교를 왜 다를까 자꾸 물어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대규모 구조조정이 원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한 3년, 4년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얼추없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자꾸 업 앤 다운, 단기적인 업 앤 다운을 보지 말고 우리가 했어야 되는 숙제를 하자는 거예요. 이 대표님께서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실업보험 늘려놓자. 지금 40대, 50대 회사를 20년 다니다가 관뒀지만 그 사람들한테 주는 실업보험이 캡이 150만 원이에요. 6개월인가 8개월 지나면 끝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체제거든요. 근데 젊은 층은 알아. 왜? 자기가 몇 번 그 해고를 당하면서 이걸 받아보니까 알잖아요. 심지어는 보니까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실업보험에 대해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서 이제 다른 얘기 한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면 때문에 못 하신 것 같아요. 또 뭐냐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예요. 방금 말씀하신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그 나라의 생산성은 그 나라의 부는 그 국민들이 하나하나에 갖고 있는 능력의 합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기르는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 너가 1등이니 2등이니 3등이니 그 순위 매기는 데다가 투자를 하지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한 투자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같이 써도 얼마나 낭비가 많은 투자를 갖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거를 다 개인